우선 아까 찾으셨던 그런지 파일을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한 장이어도 아니 아무 그림이어나 괜찮아요. 저는 이러한 그림을 이제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그림을 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그 비디오 코파일럿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이 통로를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나름의 그 통로를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요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놓고 3D를 체킹한 다음에 얘를 복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벽을 네 개의 벽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네 개의 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지나가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D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을 너무 거창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우주 저기 뭐죠? 비행사들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 무중력에서 뭐 이렇게 지어보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 이 3D 공간 내에서 얘를 가지고 한번 그 구조물을 저랑 같이 만들고 간단하게 거기다가 통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놓고 카메라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그러한 몇 가지를 가지고 간단한 인트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자, 먼저 자, 컴프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컴프는 자 여기에 아이콘을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그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720에 480 스퀘어 픽셀, 그죠? 자, 어제도 보니까 우리 프리미어 할 때 보니까 0.9로 놓을 때하고, 그죠? 그 다음에 1.2로 놓을 때하고 1로 놓을 때하고, 즉 스퀘어 픽셀은 이제 1이에요, 그쵸? 자, 스퀘어 픽셀은 1로, 우리는 이제 1로 넣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은 한 10초 정도. 요게 이제 제가 보니까 저녁 시간에 요게 어떤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그 초로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프레임을 바꿀 때는 여기 밖에서도, 네, 그죠? 이 컨트롤을 눌러서 바로 단위를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컴프를 자, 이렇게 10초짜리 300프레임짜리 컴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 그런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그 그림을 이 컴프 안에다가 우선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던, 이쪽에다 넣던, 자, 여기다가 넣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든 다 되죠. 그런데 되게 이제 크게 들어갔을 거예요. 줄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우선 이제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에펙 내에서 3D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두 가지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활성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여기 레이어에 3D 레이어를 체킹을 꼭 해줘야 그 소스가 3D 공간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가 있어야 더욱 완벽한 3D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3D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레이어에 가면 레이어의 뉴라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레이어의 뉴에 가면 여러 가지의 이러한 그 부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안 본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제 오늘 많이 볼 거예요. 텍스트는 우리 글씨 이제 만들어 봤었죠. 그리고 솔리드는 그냥 그림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와 카메라가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라이트는 좀 있다가 금방 이제 우리 거 거기다 조명을 설치를 해 볼 거고요. 지금은 여기에 카메라를 이제 불러서
자, 여기 카메라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카메라를 레이어에 뉴 카메라 누르면 어우 되게 그 옵션이 막 삐까뻔쩍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우선 타입을 원 노드 카메라보다는 여기를 클릭해서 투 노드 카메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애니메이션 잡기가 더욱 좋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왕이면 타입을 항상 투 노드 카메라로, 그 다음에 프리셋을 가셔서 여기 옵션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막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프리셋의 커스텀에 가서 눌러 보시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24, 28, 35 요 정도의 미디수를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약간 왜곡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50에서 80, 즉 이제 높은 그러한 건물의 느낌을 줄 때 퍼스펙티브 느낌을 많이 주고자 할 때는 50에서 80 정도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28에서 35 정도의 기본적인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렇게 왜 넥슨가요? 넥스 7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그 렌즈 바꿔서 찍는 거. 그게 이제 단렌즈 초반에 많이 사죠. 싸기도 하고 이렇게 셀프 카메라 찍으면 이쁘게 잘 나와요. 왜? 자기 주변의 포커스도 잘 나가고 제일 인물 사진에 아주 편하죠. 근데 동영상 찍기에는 줌이 안 되니까 그건 좀 힘들지만 걔네가 바로 요 30, 20에서 30 사이 그 미리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20에서 30 사이에 미리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놓고, 자, 여기는 지금은 잠깐은 꺼놓을게요. 얘가 뭐 하는 건지 좀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랩서 필드라고 해서 포커스를 나가게 하는데, 얘를 쓸 때는 컴퓨터가 약간은 힘들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꺼놓고, 자, 그래서 카메라를 만드실 땐 항상 여기와 여기만 우선은 체킹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는 OK 해서 자,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가 있어도 이 눈을 꺼버리면 얘 카메라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뷰에서 자, 요 그런지를 이제 여러분들의 우주 공간이라 생각하고요. 얘를 4개를 세워서 이렇게 그 벽을 4개의 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얘를 로테이션을 시켜 볼게요. 자, 로테이션의 단축키 R 눌러 보면 이렇게 X, Y, Z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무슨 축으로 돌릴 건지를 이렇게 보시려면 이 화살표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지금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녹색 Y축으로 돌려야 될 겁니다. 빨간색은 X축이고 파란색은 Z축이에요. 근데 요것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새 이제 한국에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양꼬치라는 게 되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렇게 저번에 그 백선생 나와갖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양꼬치가 돼 있고 각자 앞에 이렇게 불이 있고 얘를 올려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스에 찍어 먹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 소스, 얘 양꼬치가 꽂혀 있는 요 꼬쟁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Y축 꼬쟁이로 돌리면은 얘가 어떻게 돌지 딱 감이 오잖아요. X축 꼬쟁이로 돌리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돌지 이렇게 감이 오죠. 예, 딱 먹을 걸로 생각하니까 금방 감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Y축 꼬쟁이로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는 방법은 여기 Y축에 가서
여기 0x는 안 건드는 게 좋겠죠? 너무 팍팍 도니까. 여기에 몇 도 이렇게 돌리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90도 정확하게 90도를 돌려주는 게 딱딱 아구가 맞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 툴을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저거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로 하시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얘가 삐뚤어 보이는 거지 원래는 지금 정확하게 90도를 돌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 Z축 꼬쟁이를 이제 잡고 이동을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약간. 자 그리고는 얘를 복제해서 이 반대편 벽을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D 해서 자 또 Z축 꼬쟁이를 잡고 자 이렇게 당겼더니 자 벽이 이쪽 벽이 만들어졌어요. 자 사실 이렇게 그냥 봐갖고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요럴 때는요 여기를 4개 뷰로 자 이렇게 체킹을 해서 보시면 자 각각의 뷰에 탑 뷰에서 봤을 때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자 각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보여요. 즉 카메라가 어디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벽이 지금 내가 어디다가 세워놨는지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카메라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탑뷰나 프론트 라이트 뷰를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여기 위에 뚜껑까지 만들고 그래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얘를 이제 몇 개를 더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놔야 되냐면 이제 2개만 더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D 복제한 다음에 자 얘를 자 이렇게 가운데 쪽에다 놓은 다음 그 다음에 무슨 꼬쟁이로 요번에 이제 돌릴 거냐면 요번에도 X축 꼬쟁이로 자 요번에는 X축 꼬쟁이로 얘를 복제했더니 딱 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 로테이션의 단축키 R 눌러서 자 여기에 X축 빨간색 꼬쟁이로 자 얘를 아이고 빨간색이 아니네요. 자 죄송해요. 여기가 좀 말을 안 됐죠. 네 여기 요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가 틀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X가 안 먹네요. 그래서 여기에 X, Y, Z축 중에서 요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의 요 세 번째를 90도로 만드시면 얘가 이제 정확하게 90도로 이렇게 돌 겁니다. 이렇게 해서 90도로 돌아 놓고 그 다음에 자 Y, Z축 꼬쟁이로 그대로 얘를 올려 주시면 자 위에 요 벽을 만들어 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론트와 그 다음 라이트와 탑뷰를 보시면 지금 이 그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얘를 하나 더 복제해서 그대로 또 이쪽 밑에 쪽으로 자 옮기실 때는 화살표의 머리를 잡고 화살표 가운데가 아니라 화살표 앞에 위에 딱 올려보면은 이렇게 X, Y, Z라는 그 축의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벽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하나, 둘, 셋, 4개. 자, 각각을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리네임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랫벽 해서 순서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을 각각을 해 놓으시면은, 자, 윗벽 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지만 잘 됐는지 이제 카메라, 즉 우주선을 운전한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만들었나,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 여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이용하면은 얘네를 이렇게 돌려 볼 수가 있네요. 그쵸? 네, 여기다가 껴놨어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혹시 잘 안 되신 분 있어요? 다 잘 만드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복제하거나, 물론 스케일을 할 수도 있겠죠. 스케일을 키울 수도 있는데, 요 패턴을 여러 번 반복을 시켜서 좀 긴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긴 통로를 저랑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펙트에 가면은 모션 타일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모션 타일을 한번 찾아서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모션 타일을, 자, 여기에 이펙트에 가셔서 모션 타일, MOTION 한 칸 띄고 하면 스타일라이즈의 모션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모션 타일. 자, 그래서 이 모션 타일을 각각의 아랫벽, 윗벽, 왼벽, 오른벽에다가 각각을 주는데, 우선은 한 군데에다만 줄게요. 왜냐면은 한 군데 주고 얘를 늘리고 싶은 정도로 늘린 다음에 그 이펙트를 카피해서 나머지 애들한테다가 이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션 타일을, 자, 우선은 잘 보이는 밑에 벽에다가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방법은 여기서 그림에다가 또는 이쪽 타임라인에다가 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옵션을 보시면, 자, 타일, 아웃풋, 그 다음에 와이드와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옆면에다가 줬네요. 오른벽에다가. 뭐 상관은 없죠. 자, 여기 제가 아웃풋 와이드를 조금 이제 늘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근데 여기서 높이는 우리가 줄 필요는 없어요. 그쵸? 높이는 그대로 100 놔두고. 자,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제가 얼마를 줬냐면, 이건 또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0 정도를 한번 줘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카메라로, 자, 이렇게 탐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긴, 앞뒤로 긴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600을 줬더니, 한마디로 100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앞뒤로 얘가 쭉 확장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옵션 중에 미러 엣지를 한번 체킹을 해 보시겠어요? 미러 엣지를 체킹을 하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을 그대로 똑같이 놓을 건지, 아니면은 그 마주보게 넣을 건지,
네, 끄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자, 얘를 카피, 여기 모션 타일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나머지 애들에다가 다 선택하고 컨트롤 V 해서 넣어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다란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선택해서 움직일 때는 나머지는 허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허상 말고 오리지널 있는 곳에 가서 움직이셔야, 네, 여러분들이 여기 오리지널 있는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조금씩 에디팅을 하고자 한다면, 네, 오리지널만 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긴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줬어요. 자, 한 곳에서 옵션을 에디팅을 해서 모션 타일을 자, 다른 곳에다가 다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대로는 멋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조명바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명 중에서 조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들으셨죠? 예, 지금 아까 찾았던 건 다 찾으셨죠? 아, 인터넷을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점검 중이래요. 그래서 잠깐 끊길 수 중간중간이 됩니다. 자, 조명 이제 나중에 우리 시네마 4D도 만들 거잖아요. 아, 같이 이제 배우면서 에펙에서도 그렇고 이 조명이 초반에는 되게 좀 그 우리한테 좀 힘들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느낌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면 어때요? 요런데 요 강남역 같은 데나 그러면은 진짜 연예인처럼 잘 나와요. 그죠? 사진 찍는 분들도 잘 찍지만 거기에 스튜디오 같은 데가 조명 같은 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입체적으로도 그리고도 장점과 단점을 서로 부가 그리고 감소시키는 그러한 라이팅을 이렇게 구현을 잘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거를 공부하면서 여기 3D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연출을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조명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레이어에 가면 뉴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라이트 한번 눌러 볼게요. 레이어에 뉴 라이트 눌러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해요. 그쵸? 그래, 지금은 여기에 옵션을 금방 다른 예제를 통하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할 테니까 지금은 여기 라이트 타입을 스포트라이트 말고요. 스포트라이트는 그 극장에 쓰는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고요. 지금은 여기를 포인트라이트로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라이트, 꼬마 전구 같은 포인트라이트로 체킹을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라이트로 체킹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는 이제 곧 설명은 드릴게요. 인텐시티는 말 그대로 이제 밝기예요. 그리고 컬러는 조명의 색톤이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자, 우선은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는 알아야 또 변형이 가능하니까 우선은 얘를 자, 가지고 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인텐시티는 한 80 정도 가서 또 올리고 내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컬러는 우선은
하얀색으로 화이트로 놓은 다음에 우선은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캐스트 섀도우는 잠깐 끌게요. 지금은 뭐 이거 섀도우 쓸 일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컬러, 인텐시티, 포인트 라이트로 해놓고 OK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라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이제 여기에 옵션을 이쪽에서 이제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에디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라이트를 선택하고 A를 두 번 따당 눌러 주시면은 라이트의 옵션이 이렇게 쫙 열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인텐시티를 올리고 줄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컬러를 한번 좀 바꿔보지요. 컬러를 다른 색 톤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컬러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겠죠. 당연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통로를 한번 여행을 움직이는 그러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라이트가 더 필요하다면은 그 위치에다가 라이트를 옮겨 놓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초반에 자 얘를 카메라를 운전을 잘 하셔서 이 통로의 맨 끝쪽에다가 갖다 놓읍시다. 근데 여기 잘린 부분이 보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도로 앵글을 잡고 자 카메라로 가서 애니메이션을 주시겠는데요. 여기 트랜스폼에 가면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게 뭔지는 요 다음 예제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지션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쭉 있는데 자 여기에 키를 주실 때는 물론 여기만 주시면 되지만 우선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카메라 애니를 줄 때는 다 체킹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롤리를 줄 때도 이러한 키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1프레임에서 제일 첫 프레임에서 자 이렇게 카메라에 키를 줬어요. 그리고는 자 저 맨 끝 프레임으로 한 200프레임으로 가볼까요? 200프레임으로 가서 자 이제 카메라를 전진을 시키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면 카메라 툴로 자, 이렇게 운전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자 운전을 잘 해서 자 안쪽으로 들어가 줬어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 저렇게 어떤 통로를 지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네요. 그쵸? 자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면 네. 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한번 잘 세워 놓으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체킹을 하고 자 그러면 저쪽 어딘가로 튀어나가죠. 그쵸?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쪽 즉 주로 아마 여러분들 것도 Z축으로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Z축을 이용을 해서 이 카메라에 얘를 어디 쪽에다 놓을 건지 그리고 아마 글씨가 좀 어둡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그 라이트가 이쪽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 라이트를 또 카피해서 이 앞쪽에도 밝혀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글씨가 안 보이면 이제 라이트를 또 복제를 해서 이제 이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밝혀주시면 이제 글씨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상대 배우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걸 복제해서 자, 저희가 또 상대 배우로 하고 싶은 배우 이름을 또 넣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이름 지나가고 또 두 번째 이름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또 뒤쪽에다가 저희가 놓고 싶은 이름을 갖다가 놓습니다. 자, 1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또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뭐 유치하지만 계속해서 그 3D 공간에다가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게 지금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잠깐만요. 예, 그래도 돼요. 라이트가 여기 있고요. 글씨가 여기 있고요. 라이트를 하나 더 갖춰서 이쪽으로 라이트 하나 이게 컨트롤 키 하시고 이쪽으로 당기면 맞아요. 왜냐면 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저기 우리 뒤에 제 뒤에다가 라이트를 켜놓으면 제 얼굴이 까맣게 되죠. 그래서 이 탑뷰에서 봤을 때 라이트를 하나 더 카피해서 이쪽 글씨,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고 지금 글씨가 여기 있어요. 라이트가 여기 있거든요. 라이트를 하나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탑뷰에서. 예, 잠깐만요. 폰 또 이렇게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요. 아까 그 포커스 디스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는 우리 컴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얘네를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얘는 3D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무리 레이어에 가서 카메라를 만들어도 우선은 이너블 뎁서 필드는 체킹을 해볼게요. 자, 이래도 얘네는 반응을 안 해요. 자, 얘네를 3D를 체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자, 지금 얘네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글씨처럼 한 애는 카메라 좀 가까운 곳에, 또 한 애는 카메라 먼 곳에,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메라의 옵션에 가서 AA를 두 번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 제가 포커스 디스턴스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포커스 디스턴스를 움직일 때, 자, 지금 뭔가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 바트가 여기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 심슨이 여기 서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포커스 디스턴스를, 자, 이렇게 바트한테 맞추면, 그리고 또 더 밀어서 아빠한테 맞추면 지금 별 반응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파처를 올려주게 되면은 올려주면은 같은 거리에 있던 애들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커스 디스턴스에 맞는 애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 앞뒤로는 날아가요. 제가 한번 캐릭터를 하나 더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얘는 3D 체킹을 해서 저 뒤쪽에다가, 아빠보다 더 뒤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자, 이 아부지만 카메라에 포커스가 맞고요. 그죠? 나머지 애들은, 자, 다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뒤로. 자, 그러면 이 포커스 디스턴스를 제가 앞쪽으로 바트한테 당기면, 총든 바트한테 당기면, 자, 이제 아버지도 날아가지만, 예, 근데 얘는 이렇게 선명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 뒤에 우리 바트 친구한테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친구는 선명하지만, 자, 여기 부분은 다 이제 포커스가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럼 어파처는 뭔 것 같아요? 어파처를 낮춰주면 아무리 포커스 부분을 낮춰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파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거리에 맞춰서 포커스가 날아가는 정도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카메라를 안 움직여도 이 포커스 디스턴스에다가 키를 주면 이렇게 그 포커스 애니를 우리가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맨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플레이를 해보면, 예,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포커스 디스턴스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어파처는 그 포커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얼만큼, 어느 정도의 그 뎁서 필드를 줘서 날아가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요 다음 예제 하면서 우리가 구현을 해 봅시다.
자, 어제 우리 이제 봤던 것처럼, 네,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인트로에도 또 비슷한 설정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70여 자, 년 전, 책이 펴지고, 서기 1640년이죠. 네, 완전 3D는 아니지만, 조선시대는요, 쇄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는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었대요. 네, 여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긴 해요. 그렇죠? 먼 나라까지 항해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뺏기도 했대요. 우리 조선만 그 바다의 시대에 쏙 빠지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일까요? 멀리 유럽에서 우리 동양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특히 잉글랜드에 있는 꽃미남 청년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인도 극성스러웠는데 글쎄 요강을 들고 뭘 하겠다는 건지. 네, 이렇게 한번 이러한 컨셉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제작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제 각자 캐릭터를 가지고 왔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먼저 가서 이렇게 손 볼 부분은 손 보고 이렇게 이제 바로 에펙으로 가서 우리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캐릭터를 불러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 거는 띠를 넣은 거밖에 없어서. 예, PNG면은 더 편하죠, 그쵸? 아니면은 또 다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물론 포토샵에서 우리가 에디팅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가서 보스를 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보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하얀색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가면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너무 딱 어저스트하게 딱 얘가 좀 좁으면은 이미지에 가서 캔버스를 살짝 늘려주지요. 자, 여기에 캔버스 가서, 그죠? 여기를 뭐 한 13, 제 거는 이제 11점 얼마에서 13에 18 해서 이렇게 조금 늘렸어요. 늘려주고, 캔버스를 9에 15, 예, 이렇게 조금 늘려놓으면은, 예, 그 테두리를 줄 때 괜찮겠죠. 자, 우리 저번에처럼 여기 레이어 스페셜 이펙트, 레이어 이펙트에 가서, 자, 뭘 써주면 되냐면 아우터 글로우를 쓰시면 돼요. 아우터 글로우. 자, 그렇게 주고 여기를 오파시티를 100으로, 그 다음에 노멀, 그 다음에 컬러를 흰색으로.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스프레드를 늘려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두리가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테두리가 있으면 좀 더 만화스러운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도 같이 이용하면 좀 더 두툼하게 얘 형체 그대로 유지돼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OK 하고요. 얘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멀지를 시켜서 여기다가 저기요, 이 새로운 레이어를 밑으로 내보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멀지 다운을 시키면 여기 이펙트가 그대로 얘한테 적용이 돼요. 그렇게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우선 이렇게 쉽게 해서, 그래서 이 테두리 만드시고 얘를 세이브 에즈 해서 가지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또 마찬가지로, 자, 모자라면 캔버스를 조금 늘려서 그리고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아우러 글로우,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드를 노말, 왜냐면 투명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오파시티 100,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만약에 다른 색깔 띠로 하고 싶으시면은 바꾸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스프레이드는 100%에서 이렇게 띠를 쉽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넵. 어디요? 스트로크를 그래도 되죠. 방법은 꼭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요. 여기 그 대신 선명하게만 해주면 아니 여기 경계가 스프레이드를 배는 거거든요. 그래서 띠를 넣어서 갖고 가면 아까 본 것처럼 아예 그냥 갖고 가거나 또 느낌이 약간 달라요. 이거 하나 찾아주세요. 근데 저 어디가? 가운데 있는데 옵션을 아직 안 바꿨잖아요. 이거를 노말, 오파시티 100, 흰색을 하면은 좀 더 그런 거에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제거하고 그죠? 두 개만 같이 이대로 갖고 가면은 오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세워줄게요. 이거 꼬를 이제 세이브에 다른 거 불러봐요.
왜 몰라요? 그냥 시작은 요거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얘 뭐 이제 상관이 없네. 흰색이었으니까 다행이었다. 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 아까 흰색을 영역을 한 번에 우리가 일일이 써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요걸로. 그래가지고 한방에 없앤 거고 여기 PNG 상황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아까 그거 해봐요. 시간을 놀이치면 안 됩니다. 노란색이 보이는 건데 예, 그래야 그냥 세이브 하시면 돼요. 그 세이브 에즈보다 만약에 원본을 놔두실 것 같으면 그래도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지도를 이제 반이 접혔다가 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를 가지고 와서 반을 잘라버립시다. 자, 지도를 가지고 오셔서 자, 재밌는 지도를 가지고 와서 얘를 정확하게 이제 반을 자르지요. 그래서 한쪽은 왼쪽 지도, 오른쪽 지도 해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크랍을 해주면 되겠죠. 자, 왼 지도와 오른 지도 가져왔으니까 이제 컴프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또 새로운 컴프를 720, 480 스퀘어 픽셀, 듀레이션은 한 300프레임 정도로.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는요, 얘는 좀 그래요, 어두운 색으로 합시다. 예, 검은색으로 네,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자, 만드셨어요. 자, 새로운 컴퓨터 만들었고, 이제 자, 얘네 둘을 이제 이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지도 왼지도. 자, 책처럼 얘네를 책처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 얘네가 지금은 서 있죠, 그쵸? 서 있어요. 서 있기 때문에 자, 3D 레이어를 두 개 다 체킹을 하시고, 자, 3D 레이어를 두 개 다 체킹을 하시고, 자,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눕혀 주도록 할게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눕혀 주겠습니다. 자, 로테이션을 단축키 R 눌러서 둘 다, 자, 무슨 축으로 눕혀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빨간 축, 그죠? 자, 여기 양꼬치처럼 빨간 축을
마이너스 90도, 네, X 로테이션을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로 맞춰주시면, 눈으로만 맞추지 마시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9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책상이 삐딱하면은 거기다가 놓는 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를 마이너스 90 해서 다 위치를 시켰어요. 자, 이제 카메라를 만들러 가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는 이제 눈깎고도 만드실 수 있죠. 레이어에 뉴 카메라, 레이어에 뉴 카메라 해서 카메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선 뎁서 필드는 또 꺼놓고요. 뎁서 필드는 꺼놓고 자,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두 개가 지금은 겹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왼 지도를 선택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딱 이렇게 맞죠? 그대로 이동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4개의 뷰에서 행여나 얘가 서로 틀어졌는지 아니면 똑바로 두 개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탑뷰라든지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여기 부분에서 얘네가 잘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로테이션 애니를 주면서 책이 펴지듯이 얘가 쭉 펴지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얘네 센터가 좀 엉뚱한 데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물론 둘 다 옮길 필요는 없는데, 자, 우선 거기서 우리 요거 하나 정합시다. 그럼 둘 다 옮기긴 귀찮으니까 얘를 펴지게 하실 거예요, 얘를 펴지게 하실 거예요? 어떤 거 할까요? 오른 거 펴게 할까요? 네, 뭐 우리 마음이죠 뭐. 아이고, 그러면은 얘를 펴게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얘를 탑뷰로 먼저 가세요. 탑뷰. 자, 탑뷰로 가셔서 무조건 탑뷰로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센터를 정확하게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위치로, 그래야 접혀진 부분으로 옮기는데, 자, 이 툴 쓸 거죠. 이 툴을 써서 얘를 옮겨 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퍼스펙티브에 비해서 막 옮기면 얘가 위치가 막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탑뷰나 프론트 뷰에서 정확하게 옮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옮겨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액티브 카메라에서 그냥 막 여기저기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로테이션을 할 때, 약간 로테이션을 할 때 약간 아구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할 겁니다. 왜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얘를 제가 탑뷰에서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센터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의 그 표면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탑뷰에서 봤을 때 이 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센터를, 자, 가운데 있던 애를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로테이션,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펴지는 그러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로테이션을 키를 줄게요. 자, 무슨 축으로 줘야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X축으로 줘야 되나 Y축으로 줘야 되나. 자, 그러면 초반에는 얘를 맞아요, Y축으로 얘를 접혀있게, 자, 180에서 이렇게 접어놓고 키를 주셔야 되겠죠, 1프레임에서. 자, 그 다음에 한 60프레임 정도, 60프레임, 65프레임에서 이제 얘를 0으로 주면 180에서 0으로 돼서, 자, 얘가 이렇게 펼쳐지는 간단한 로테이션 애니를 우리가 주셨어요. 자, 혹시 지도가 안 펴, 자, 캐릭터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3D 얘를 체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도 이 3D 공간에 적응이 되고 서로의 위치값에 반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 어딘가로 이렇게 원점에 가까운 곳으로 튕겨 올라가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은 얘도 우선은, 자, 이렇게 Y축으로 올려서 요 지도 위에 서 있게 할 건데요. 아까 거기에 보면 사격장의 그러한 표직처럼 얘네가 뻘떡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려고 하니까 센터가 이 발 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자, 볼 때도 또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에서, 프론트 뷰에서 정확하게 이 펜 비하인드 툴로 센터를, 자, 이렇게 발 밑으로 옮겨 주십니다. 정확하게 옮겨 주시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을 할 때 X축으로, 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애니를 간단하게 줄 수가 있겠죠. 한번 줘볼까요? 자, 처음에는 누워있게 마이너스 90으로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얘를 빨딱 일어나게 0도 주어봤어요.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일어나지요. 자, 타이밍은, 자, 얘네를 서로 가깝게 멀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고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캐릭터를 우선 하나, 자, 이렇게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아까 지도 펼 때랑 똑같죠?
여기가 밝고 센서를 당겨주시면 네. 그거는 맞는데 얘도 센터가 지금 캐릭터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캐릭터가 지금 보면 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되거든요. 이것도 센터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프론트 뷰에서 정확히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오차가 많아요. 그러네요. 내가 왜 떠나오나 이제 약간만 이거는 나나 포지션도 지금 그러네요. 지금 이제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면 아저씨가 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센터가 여기가 상관은 없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우리 이제 설정에 맞다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애니는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프론트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센터가 너무 옮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가 한마디고 이제 반전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양꼬치 먹어야 돼. 나는 뭐 양꼬치 하러 가면서 고기를 중심으로 이거에다가 이렇게 X축에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얘를 뻘쭘하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는 방법이 두 가지죠. 여태까지는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섞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오파시티에 있는 어떤 예 그죠? 보여갖고 뭐 좋을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또 잠깐 쉬셨다가 머리를 좀 식히셨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비슷한 애니 주고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설정하는 거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아까 우리 그 탐나는 도다 보면 약간 얘네가 재밌게 일어나죠,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로테이션만으로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호모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얘를 이 레프트 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레프트 뷰에서 이제 보면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자, 얘만 봅시다. 자, 얘만 자, 이렇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누워 있을 때가 마이너스 90도래요. 마이너스 90도에서 이제 일어나면 여기가 이제 0도로 얘가 빨딱 쓸 거예요. 0도로. 그죠? 그러면 요 두 키 사이에다가 몇 가지를 이제 넣을 건데 저는 요렇게 주로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두 키를 먼저 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준 것처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우선 플레이에서 요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으시면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서로 끝나기 바로 전에, 자, 여기서부터 한 요쯤부터 이제 여기다 키를 여기다가 몇 개를 한 3개 정도를 넣습니다. 근데 임의로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한 여기 반보다 좀 더 지나서 요쯤에다가 이제 타이밍을 옮겨 보면 어떤 특정 값이 나올 거예요. 아직은 0도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한 이쯤 이제 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쯤 가고 있는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5도다. 가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요 값을 읽혀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요렇게 되는 값이 생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자, 여기를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3번째 키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여기를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 이제 3번째 키와 요 첫 번째 키 사이에 조금 더 가보면 얘가 이제는 0도라는 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5던 이제 이 값이 더 작아졌겠죠. 두 번째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7이면 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7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빼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7도라는 키 값을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한 판 더 가면은 이제 얘가 7보다 또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때 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끝나기 전에 얘가 띠용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잦아드는 그러한 키를 좀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90, 여기는 0도잖아요. 그래서 한 이쯤 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취하는 로테이션 값이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제 거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만 떼요. 그러면 이제 요 반대 키 값이 먹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또 조금 더 가요. 그리고 나서 얘의 키 값이 이제 21보다는 작은 값, 그래서 15도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뭘 붙여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요번에 나오는 이 값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또 요번에는 마이너스를 떼고, 마지막으로 끝나기 바로 전에 자, 여기에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이제 여기에다 붙여요. 자, 그렇게 하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어떤 느낌이 이제 쉽게 되냐면, 자, 이제 펼쳐진 거 다음에 이 아저씨 일어나는 것만 볼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죠? 왜냐면은 수치가 점점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반대로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여기 이제 구현이 되죠. 띠용 하면서 점점 잦아들어야 되겠죠. 더 커지면은 어색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다가 좀 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케일 값을 같이 주는 거예요. 스케일 값을 어떻게 하냐면 Shift를 누르고 S를 누른 다음에, 자, 스케일 값을, 자, 얘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지금의 100 스케일을 줬다가, 자, 얘가 맨 마지막으로 올 때는 100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또 마지막에다가 우선 키를 줘요. 근데 요 중간에 얘가, 자, 한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을 조금 줄여줘요. 그리고 또 뒤쪽 좀 가서 요번엔 밑으로 줄인 대신에 옆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 이쪽 가서 약간 늘려주고, 그러니까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주는 거죠. 그죠?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주면,
자, 이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예, 너무 빠르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Alt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쫀득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네요. 스케일하고 로테이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센터가 요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제가 또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캐릭터를 여러 마리를, 예, 여기에다가 또 세워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접혀 있을 때 캐릭터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파시티 애니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얘가 덮여지기 전까지만 이 앞부분을 이렇게 그냥 잘라 주시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네,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 놓으시고 구름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카메라를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렇게를 그대로 묶어보세요. 아니, 묶이시라고. 바닥에. 로테이션을. 그래서 그 값을 우리 키는 우선 없어요. 꼭 눕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눕히시면 제가 왜 더 말씀 안 드리냐면 아직은 지금 저기 뭐죠? 그 좌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건 지금 스케일을 우선 스스로 한번 여기서 다른 거 만약에 식품이 있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그거를 보면서 타이밍이 언제쯤 줘야 되나 볼 수가 있죠. 이거 제가 또 까먹을까봐 저 아까 아침에 우리 두 분 밑에 꼭 얘기하고 가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레이어에 가셔서, 자, 레이어에 가셔서 뉴 라이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스팟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뉴 라이트 가서 여기를 이번에는 스팟 라이트로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또 떠요. 인텐시티, 콘 앵글, 콘 패더. 자, 여기가 각각 뭐를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는 여기 캐스트 섀도우는 미리 체킹을 해 놓겠습니다. 캐스트 섀도우. 자, 그림자를 만들어 주겠지요. 자, 그래서 OK 해서 만들면, 자, 이렇게 초반에 라이트를 딱 만들면 이뻐지는 게 아니라 좀 당황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심지어는 만약 얘가 딴 데 있었으면 이렇게 아예 안 보인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라이트를 만들고 나서 내 씬에서 이 라이트가 어디쯤 위치를 하는지를 우선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뷰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4개의 뷰로 각각 내 라이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네, 그게 헷갈리면은, 네, 그게 좀 많이 힘들어지지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제가 라이트 뷰에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라이트가 자, 이런 식으로 그 각도가 좀 애매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를 올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심도 같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작업하실 때 Alt를 또 누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움직이시면은 이 중심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자,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뷰를 자, 이 라이트로 우선은 형태를 맞춰 주고요. 그래도 되게 어둑어둑하죠. 왜냐면은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보면 이 인텐시티가 말 그대로 밝기가 되겠습니다. 밝기. 그 다음에 콘 앵글이 이 비추는 그 넓이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자, 요 패더는 이렇게 비출 때에 패더를 주게 되면 패더를 주면 이 경계면이 0을 주면은 샤프하게, 그 다음에 이 패더를 올려주면은 경계면이 부드럽게 바뀌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림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림자는 이 각각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A를 2번 눌러서요. A를 2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머터리얼 옵션에 캐스트 섀도우라는 곳이 5% 되어 있을 거예요. 즉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조금 버벅거리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 ON으로 시켜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자가 자, 저렇게 이제 만들어지지요. 그림자의 진하기는 여기 캐스트 섀도우에 보시면 섀도우 다크니스와 디퓨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크니스를 낮춰주시면은 섀도우가 옅어지고요. 그 다음 디퓨전을 주는에 따라서 자, 디퓨전을 적게 주면은 경계면이 자, 요게 한 번에 지금 캡슐하기 눌러 있어서 자, 이 디퓨전을 낮춰주면 경계면이 이렇게 또렷하고요. 섀도우에 디퓨전을 올려주면 경계면이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리고 다크니스를 낮춰주면 그림자의 진하기를 옅게 진하게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지요. 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둡게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전체적인 어두운 부분을 에디팅하는 게 바로 라이트에 가면 레이어에 뉴 라이트에 가서 새로운 라이트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바로 누구냐면 앰비언트입니다. 자, 이 앰비언트를 만들어서 얘는 섀도우를 만들고 그러진 않고요. 이 전체적인 어두운 영역을 관할하는 게 이 앰비언트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주면 자,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예. 그리고 만약에 너무 그 노출이 심하다 싶으면은 자, 원래의 인텐시티와 그죠? 그리고 이 앰비언트의 인텐시티를 조절을 해서 이 밝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두운 영역을 에디팅하는 것은 앰비언트 영역, 앰비언트 라이트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광은 아까 그 스팟라이트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카메라를 간단하게 라이트를 맞춰 놨으니까 카메라에 애니를 주겠는데요. 자, 여기가 작업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좀 한 번에 보기 좋게 에디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전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전체. 그게 바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자, S면 S, R이면 R, 포지션이면 포지션, 그것을 한 번씩만 그러니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S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은 전체가 이렇게 한 번에 닫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에디팅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카메라에다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어 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주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글씨나 이제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면은, 네, 그죠? 잘 어울릴 만한 음악도 하나 배경음악으로 넣어 주시고요.